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영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들무에 발걸음을 해주시는 분이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 누군가는 경험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경험하지 못했을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영님, 네, 안녕하세요. 아우 닉네임 자체가 영이 맑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 이름에 관련된 거긴 한데요. 그렇긴 하지만 어쩌다 그래도 어쩌다 보니 저희 채널에 맞는 영.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영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것도 좀 특이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기묘하면서 신묘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네, 도대체 일단 어떤 이야기인지는 키워드 없이 바로 출발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르십니다. 영님이에요. 제가 일단은 환생에 관한 얘기를 좀 들고 와봤어요.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닌 분들도 있으실 건데 저희 집을 대충 설명드리면 일단 불교 집안이라 가지고 부모님들도 항상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생에 죄를 지으면 뱀이라든가 다른 걸로 태어나게 되고 뭐 덕을 쌓고 하면 다시 사람으로 환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하시던 분들이신데 정확하게 좀 환생이다라고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신기한 이야기인데 환생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진짜 이렇게. 저는 이거를 통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믿게 된 계기가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30대 중반이고요. 저희 본가 동네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라고 지금도 부모님은 아직 거기 살고 계세요. 그래서 본가 동네에서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90년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뭐 옆집, 앞집 할 거 없이 다 친구로 지내고 다 알고 부모님들끼리도 다 알고 그러던 시절이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예전에 2층 단독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1층은 다른 집에 세를 주고 2층에 주인집이 살고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있었고 그 1층에 두 집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있고 옆집이 있었는데 옆집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거기에 한 명이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형이었고 한 명이 한 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집이다 보니까 정말 친하게 지냈었는데 가명으로 큰 형을 영수 형이라고 하고 둘째 형을 영식이 형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두 형들이 친형제인데도 지금도 좀 신기한 건 둘이 외형이 정말 안 닮은 형제가 있었거든요. 간단하게 영수 형은 좀 초등학생 때인데도 뭐 좀 길쭉길쭉하고 얼굴도 길고 마르고 그런 형이었고 둘째 영식이 형은 키도 작고 통통하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다 같이 그렇게 노는 거 있잖아요. 뒷산이 있고 앞에 논이 있고 그래서 뒷산에 가서 뭐 도롱뇽 잡아오고 계곡물에서 송사리 잡아오고 논에 가서 개구리 잡아오고 이렇게 노는 게 저희 일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돌빈이한테 카톡으로 사진 하나 보내드린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런 뒷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홈이나 낫이나 톱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저렇게 창고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지어두고 도구 올려놓고 몸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런 것 중에 버려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뒷산 쪽에. 버려졌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뒷산에 올라가서 놀다가 저런 걸 발견을 해가지고 저기를 저희가 장난감도 갖다 놓고 삽 같은 것도 갖다 놓고 하면 저희가 비밀기지다라고 하면서 저기서 막 놀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뛰어놀고 하던 와중인데 한 96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학교도 가기 전이었으니까 영수 형하고 영식이 형네 가족이 여름 휴가를 갔다 오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들 너무 좋겠다. 나도 놀러 가고 싶다. 그래 잘 갔다 와 이러고서 그 가족이 출발을 하게 됐고 보통은 한 3일 4일이면 휴가가 끝나고 돌아와야 되는데 5일 6일이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거실에서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게 영수 형이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너무 어렸던 시절이라서 저한테 말을 정확하게 해주시진 않았어요. 그냥 세상을 떠났다라고만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같이 지내던 정말 친한 형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어쩌다가 그랬을까 어린 나이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동네 전체가 좀 가족같이 지내다 보니까 되게 슬퍼하고 부모님들끼리도 되게 안타까워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영수 형이 그렇게 가고 나니까 영식이 형이 되게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저는 학교를 다닐 시점에 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이제 아래 동네로 인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만나더라도 어릴 때처럼 그 뒷산에 놀러 간다 이런 것보다는 오락실을 가게 되고, 슈퍼에서 만나서 뭘 사 먹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점점 그 일이 잊혀지고 그 형이랑도 좀 멀어지기 시작한 시기예요. 제가 한 중학교 갈 때쯤 됐을 거예요. 한 7년, 8년 정도 지나서 갑자기 그 형 부모님이 늦둥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딱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끼리도 조금 멀어지셨던 시기라 오랜만에 소식을 듣고, 동네 어르신들도 너무 잘 됐다, 너무 늦었는데 부부금슬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 하시면서 축하하는 분위기가 되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지나서 그 늦둥이 동생이 태어나게 돼요. 이 동생을 영훈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 영훈이가 태어나고서 저는 고등학교도 가게 되고 해서 점점 더 볼 일이 없었는데, 저희 엄마가 위쪽 동네에 갔다 오셔가지고 그 영훈이란 아기가 태어난 걸 보고 오셨나봐요. 아기가 한 2-3살쯤 된 걸로 제가 듣긴 들었는데, 집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 영훈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영수랑 닮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먼저 간 형이랑 너무 똑같다. 그렇죠. 아니 엄마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니까, 너도 알다시피 영식이랑 영수랑 그렇게 안 닮았었지 않냐. 맞다, 둘이 정말 친형제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다르게 생겼긴 했다. 근데 지금 새로 태어난 그 영훈이라는 동생이 먼저 간 그 영수 형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생긴 것도 생긴 거고, 체형도 똑같이 마르고 아이인데 좀 길쭉길쭉하고, 심지어 눈 밑에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치까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신체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거 조금 특정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이거는 좀 말을 아낄게요. 하여튼 그게 흔하다면 흔할 수 있는데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예. 근데 그 특징마저도 똑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야? 그런데도 제가 솔직히 환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믿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부모님이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넘어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제가 그 위쪽 동네, 원래 살던 동네에 심부름을 다녀올 일이 생겨가지고 걸어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 위쪽 동네는 지금도 슈퍼나 편의점 이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뭔가를 사고 하려면은 지금 저희 집이 있는 거리까지 내려와야 되는 구조예요. 예. 저는 올라가고 있는데 위쪽에서 2명이 이제 걸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이라 잘 안 보여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 마주치게 됐는데, 그 영식이 형하고 새로 태어난 그 영훈이라는 동생이더라고요. 둘이 편의점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어두우니까 저도 잘 모르다가 네. 가까워져가지고 안녕 하고 인사를 하면서 딱 얼굴을 봤는데, 진짜 저도 헉하고 놀란 게, 진짜 제가 기억하던 어렸을 때의 그 형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애기가. 진짜 제가 3살, 4살 때 봤던 그 어린 형의 얼굴을 한 애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귀신을 본 건 줄 알았어요, 전 정말로.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눈앞에서 아무리 그래도 놀라면 실례가 되잖아요. 형한테도 상처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인사를 하고, 형도 잘 지냈냐? 오랜만이다. 너가 이제 영훈이구나. 너 형하고 아는 사이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영훈이라는 동생이 저를 딱 올려다보더니, 그때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오랜만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가 이제 말을 좀 트는 한 3살 정도 그때였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뭐 어리니까 옆에 형 하는 말 따라할 수도 있지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밀기지 있잖아요. 우리 비밀기지 언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그 비밀기지라는 걸 7, 8년 동안 까먹고 있었던 건데, 얘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식이 형한테, 형 혹시 얘랑 가봤어? 그랬더니 형도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나 그거 나도 까먹고 있었다. 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훈이한테, 너는 비밀기지가 어딘지 알아? 그거 뭔지 알아? 라고 했더니, 그 나무 판자로 만들어진 창고 같은 거 저 위에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예. 저도 너무 놀래고 영식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찾아가라고 하면 못 찾아갈 정도로 까먹은 수준인데, 예. 이 동생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놀라고 형도 놀라고, 근데 너무 놀래서 그냥 너무 급하게 형 그럼 나중에 갈게 가야지 하고 서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 1, 2년 정도 지나 제가 그게 다시 너무 소름이 돋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형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형, 영훈이가 그거 얘기한 걸 지금도 기억을 하냐 혹시? 라고 했더니, 완전 어린 애기들한테 왜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일 물어보면은 뭐 이런 거 있었어 저런 거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조차 기억을 못하고 저를 만났다는 것조차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전에 혹시 영수 형의 기억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나이 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몇 년이 지나서 한번 버스에서 지나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진짜 귀신 본 것처럼 놀란 게 정말 그 형이 가기 직전 나이대 정도가 됐거든요.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다시 귀신 본 것처럼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버스에서. 이걸 또 집에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도 얼마 전에 지나치다 봤다.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란다고 다시 온 것 같다고. 요걸 계기로 저희 가족도 그렇고 주변에 들어보면은 동네 어르신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제가 전에 듣게 됐어요. 요걸로 인해서 좀 환생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믿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이건 신기하긴 하다. 진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얼굴 보고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만 뭐 비슷하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쵸. 그 기억을 잠깐이라도 가지고 있는다는 게 그 말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니까 싹 사라지잖아요. 네, 한 5살쯤 돼서부터는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영님은 이 이야기 말고도 좀 특이하거나 좀 네. 무서웠던 기억이나 이런 게 있으신 게 있어요? 짜잘짜잘하게 좀 몇 개씩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있고 주변에 신기 있다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전해들은 얘기도 좀 많고. 그러면 그 중에 한 네. 가지만 좀 가능할까요? 간단한 네. 거는 요 일이 있고 좀 지나서 제가 또 겪은 일인데 제가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일 거예요. 완전 엄청 더웠던 여름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계속 덥다 하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학교가 끝나고 나서 제가 있고 친구 2명이랑 해서 3명이서 뭐 때문에 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근처에 큰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층에는 그냥 일반 판매 상가들 있고 2층 꼭대기 올라가면 뭐 영화관 같은 거 있고 중간쯤에 병원 한 층 있는 건물 그런 거 아시잖아요. 저희가 거의 영화관을 가는 건가 그 위쪽 오락실 가는 건가 하여튼 그렇게 올라가는 쪽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저녁 한 8시, 9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병원 쪽은 다 문을 닫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가 5층인가 6층이 병원인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아예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녁이 되면. 저희가 7층인가 8층인가 누르고 올라가는 도중에 병원층에서 갑자기 띵 하고 엘리베이터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싹 열리는데 당연히 불이 싹 다 꺼져 있어요. 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엘리베이터 불빛만 싹 비추고. 그럼 제가 야 이거 왜 열려? 왜 열리냐? 이러고 있다가 빨리 닫아. 좀 뭔가 분위기 좀 그렇다. 친구가 이렇게 문을 빨리 닫고 7층 8층을 딱 올라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한여름이었잖아요. 제가 진짜 더 죽어 하던 시절인데 제가 갑자기 오한이 온 것처럼 한기가 왁 도는 거예요 저한테. 오. 그치 이를 딱딱딱딱 거리면서 그렇게 춥다고 할 정도로 야 왜 이렇게 추워라고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층에 에어컨이 그렇게 켜져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딱딱딱딱딱 하면서 정말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다가 정말 내가 안 되겠다 볼일만 빨리 보고 좀 내려가자. 근데 같이 갔던 그 2 친구 중에 하나가 신기가 조금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계속 저를 보면 눈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저희가 볼일을 보고 1층을 딱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까지도 제가 계속 덜덜덜덜 하고 있으니까 그 신기인 친구가 계속 인상을 쓰고 있다가 벤치를 보더니 야 너 저기 그냥 잠깐 앉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나가면 더우니까 건물은 에어컨이 켜져 있고 나가면 더울 거니까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왜 나 빨리 나가고 싶어 왜 이러는데 너 진짜 빨리 잠깐만 앉아봐 이러는 거예요. 저를 앉히더니 너 눈 감고 손 둘 나한테 줘봐. 그래서 제 손을 둘을 딱 잡고 자기도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5분 동안만 눈 감고 뜨지 마. 뭔진 모르겠는데 알았어. 그래서 제가 친구 2 손을 딱 잡고 가만히 눈을 딱 감고 있다가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진짜 한기가 돌고 이가 딱딱거리던 게 갑자기 확 사라지더니 무슨 한증막 들어온 것 마냥 엄청 더운 거예요. 갑자기 또. 원래 제가 타던 더위가 돌아온 거죠. 너무 더워가지고 갑자기 왜 이렇게 더워? 야 뭔 일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인상을 쓰고 땀을 갑자기 뻘뻘 흘리면서 눈을 뜨더니 됐다 이러는 거예요. 뭔데? 야 갑자기 추웠다가 더웠다가 뭐야? 이랬더니 아까 병원 문이 열렸을 때 아기 영가 4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그러더니 제 양팔이랑 양다리를 한 명씩 딱 잡고 놀아달라면서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양팔 양다리를. 그래서 네 몸이 덜덜덜덜 떨린 거라고. 그래서 영가 4이나 붙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차가워져가지고 한기까지 도니까 네가 덜덜덜덜 떨린 거다. 근데 아기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우리 셋 중에 그나마 네가 놀아줄 것 같이 생겨서 너를 잡고 흔든 거다.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영가들을 데리고 잘 달래가지고 보냈으니까 그래서 너가 떨린 것도 사라지고 더울 거고 영가들은 다시 갔으니까 오진 않을 거다. 라고 하고 끝났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 확실히 영님의 이야기도 좀 일반적이지가 않네요. 참 신기한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게 좀 있네요, 확실히. 그래서 앞으로 아직 안 하신 이야기들 좀 감춰둔 이야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느낌상. 아, 네, 좀 몇 개 더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은 제가 오늘 데뷔전이니까 좀 이런 느낌으로 가고 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다른 이야기도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영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영님이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저번에 또 참여하셨을 때 말씀을 또 굉장히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영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잘 지내셨어요? 아유, 잘 보냈습니다. 네. 잘 보내시죠? 너무너무 또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기억에 남습니다, 영님.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영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겪은 일이에요. 근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보는 경우는 딱히 없어요. 주변인들이 보고 듣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번에는 스키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한 2013년 겨울쯤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제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복학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런저런 단기 알바들을 하고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하던 알바도 끝나가지고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또 알바 할 거 없나 찾고 있던 차에 이제 알바 사이트들 막 보고 있다가 눈에 딱 띈 게 스키장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스키장이 저희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자주 놀러 갔고 외삼촌이 데려가 주신 적도 있고 친구들이랑 간 적도 있고 되게 친숙한 곳이었어요. 저도 스키를 좋아하기도 했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너도 알바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친구 둘이랑 지원을 하게 됐어요. 바로 면접을 보라고 하셔서 면접 보고 그럼 다음 주에 개장할 거니까 개장 일주일 전부터 출근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저희가 출근을 하게 됐어요. 네. 보통 스키장 알바라고 하면은 보통 리프트 탑승 도와주는 알바가 있고 스키 용품 대여해주는 대여점 알바가 있고 콘도 숙소 쪽에서 잡일하는 알바들이나 푸드코트 알바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했던 거는 야간 근무인데 슬로프에 눈 뿌리는 기계 관리하는 그런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일과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초창기 개장할 때쯤에 되면은 11월 말 12월 초밖에 안 되니까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야간 개장도 하지 않고요. 한 6시쯤 출근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출근하자마자 스키복 입고 안전화 신고 직원 식당에서 밥부터 먹어요. 그러고 나서 한 8시쯤 되면은 리프트랑 이런 건 다 꺼져 있어요. 일단 대신에 슬로프에만 불이 좀 켜져 있는데 눈 뿌릴 곳에만 불을 켜놓거든요. 그러면은 눈을 뿌리는 일이 정말 많아요. 초창기에는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밥을 먹고 나오면 정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적당한 위치에다 기계를 일단 갖다 놓으셨어요. 이미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는 불도저 같이 생긴 스키장 제설차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뒤에다가 소방호스 말려 있는 거를 이렇게 막 싣고 저희도 뒤에 타서 올라가요. 그러면은 기계 위치에다가 저희를 내려주면 소방호스를 연결시키고 기계를 켜서 눈을 뿌리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켜지는 거 확인하고 걸어 내려오고 이게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다 켜놓고 나면은 11시 그쯤부터 야식을 먹고 좀 꿀알바인 게 그때부터 자도 돼요. 대신에 2시간에 한 번씩은 나가서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잠깐 멤버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정직원 2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계 놓고 저녁에 퇴근을 하세요. 야근만 하시고 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있고 아까 같이 갔던 친구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온 형 1명, 친구 1명, 동생 1명 있고 메인이 될 똘비라는 동생 1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6명이 알바 멤버인데 6명이니까 2명씩 3조가 되잖아요. 요게 2명이서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올라가서 그 점검을 하고 내려오고 점검을 하고 내려오고 이걸 3교대를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리프트랑 기계는 다 꺼져 있으니까 2명이서 기계를 켜고 타서 올라간 다음에 꼭대기에도 또 이렇게 조그맣게 사람 1명 들어가는 초소 이렇게 있잖아요. 리프트 타고 올라가 보면 거기에 들어가면 또 끄는 버튼이 있어요. 그렇게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끄고 슬로프를 걸어 내려오면서 기계를 보고 내려와야 돼요. 뭐 새벽 2시, 3시 이럴 때 항상 둘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초반에는 별일이 없다가 1, 2주 지나고부터 처음에는 멤버가 친해져야 되니까 2명씩 있는 조를 막 돌아가면서 바꾸서 다니다가 요렇게 조를 짜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맞춰진 게 저랑 똘비라는 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가게 되는데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처음 둘이 고정으로 가는 날인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프트를 켜고 둘이 딱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형은 귀신을 믿어? 그래서 저희가 내가 그렇게 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믿지도 않지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 있다고 생각은 한다. 막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형 여기에도 있는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스키장이 보통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그렇겠지. 여기 산 꼭대기고 산중턱 너머인데 산에도 귀신 많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도 뭐 완전 새벽인데 뭐 있을라면 있겠지 뭐 했더니 내가 여기 스키장 알바를 온 지 일주일 만에 5번을 봤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근데 자기 생각엔 그게 한 명인 것 같대요. 그럼 어디서 봤어? 라고 했더니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밑에서 쳐다보고 있던 적도 있고 슬로프를 내려가는데 저 앞쪽에서 먼저 걸어 내려가는 게 보인 적도 있고 리프트를 타고 이렇게 저희가 켜고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서 출발했던 쪽을 보면 거기 부스 안에 있는 걸 본 적도 있고 되게 여러 번을 봤다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5명 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넘어가다가 몇 번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한 이틀 지나서였을 거예요. 저랑 그 똘비 친구랑 또 같이 리프트를 켜고 타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 반 정도 올라갔는데 갑자기 리프트가 멈추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켜주고 꺼줄 사람이 다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안쪽에 자고 있는 다른 알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막 깨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 친구를 하나 깨워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리프트 멈췄어. 빨리 좀 켜줘. 우리 지금 중간에 지금 서 있다. 라고 해서 친구가 알았어 기다려봐 라고 통화 너머로 오다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라고 했더니 리프트 켜져 있다. 기계는 켜져 있는데 왜 동작은 안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전원은 다 들어와 있는데 리프트는 안 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껐다 켜봐. 라고 하니까 껐다 켜고 진짜 막 차단기도 내렸다가 올려보고 별걸 다 하는데 리프트가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가지고 정직원분들까지 결국에 다 오시고 전기 관리하시는 분까지 새벽에 다 출근을 하셔가지고 결국 다시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려왔는데 그 똘비 친구가 되게 애가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프트 위에 있었으니까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하면 그럴 수 있어서 왜 위에 오래 있어가지고 좀 무서워? 이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형, 나 너무 무섭다고 일을 못할 것 같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본 거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리프트를 켜주러 온 친구가 그 부스 안에 들어가서 켜보고 꺼보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스 밖에서 갑자기 그 봤다던 귀신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끄고 켜고 하던 그 친구를 밖에서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 안 되지 하다가 정직원분들이 막 오시고 할 때쯤 갑자기 먼지 흩어지기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 너무 무섭다고 형, 나 못 다니겠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지금 너 혼자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지금 다 같이 다녀주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마라.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너가 또 새벽에 너무 그 위에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심히 다녀보자. 네.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만두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 번 일이 지나가고서 두 번째부터는 좀 다들 겪게 되는 일이 하나 신기하게 좀 일어나는데 보통 스키장이 좀 외진데 있어서 보통은 숙식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알바들이.
저는 이 동네에 있었다 보니까 출퇴근을 했고 그 똘비 동생을 포함해서 뭐 리프트 직원들이고 뭐고 거의 다 대부분 숙소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다른 알바분들 숙소는 보통 아시겠지만 스키장 뒤쪽에 건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알바분들 숙소 건물이 다 따로 있는데 저희 팀은 신기하게 스키장 관리 건물 안에 진짜 방 같지도 않아요. 그냥 문이 철문으로 돼가지고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고 써 있는데 열면 방이에요. 그래서 안에 화장실 있고 세탁기 있고 TV도 있어요. 저희 6명만 그 방을 써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희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않으면 거기 방이 있는 것도 모르고 저희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구조거든요. 특히 저희는 야간에만 있다 보니까 남들 퇴근할 때 출근을 해서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정직원분들 아니면 저희를 부를 일도 없고 저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그래서 저희를 부를 일 있으면 어차피 저희가 있는 걸 알고 정직원분들이니까 노크를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봐도 방같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노크할 일이 없어요. 철문으로 관계자의 출입 금지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열지 노크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잠들면은 소리를 못 듣는 편이에요. 그때도 그냥 이렇게 잠들고 있는데 똘비 친구가 막 깨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형 잠깐 일어나 보라고. 네. 왜? 뭐 때문에? 하고 일어났는데 누가 자꾸 노크를 한다는 거예요. 노크를 하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고 문을 열어봐도 아무도 없다. 근데 저희 그 문 앞이 바로 계단이었거든요. 그럼 누가 장난을 치더라도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라도 들리든지 계단에 그 자동 센서 등이 들어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열어도 아무도 없고 불 켜지는 일도 없고 소리도 안 들린다. 근데 이게 지금 한 5번째 계속 똑똑 소리를 하고 도망을 간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지금 나가 있는 친구들이 2명이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냐. 거기서 입구가 보인다 슬로프에서.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친구한테 제가 나가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너희 지금 나 보이지? 라고 물어봤더니 보인다. 나 아까부터 빨리 가서 자고 싶어도 그 문만 보면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너네 혹시 여기 다른 사람 지나간 거 본 적이 있냐? 라고 하니까 누가 이 시간에 와? 아무도 없지?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 그래서 그래 똘비가 노크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물어봤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 없다. 우리는 사람 본 적도 없고 가끔이 너무 차갑고 얼어가지고 철이 살짝 변형하면서 탕탕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안심을 좀 시켜보고 또 한번 좀 있어보자. 이런 얘기가 또 나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노크를 한다는 얘기를 한 3일 연속으로 하더라고요. 똘비가. 근데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은 없는데 같이 일하던 다른 동생이 또 걔도 한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똘비가 얘기하는 그거 나도 한번 들은 적 있다. 누가 똑똑하길래 잠결에 정직원분이 오신 줄 알고 문을 한번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더라. 예. 근데 나는 너무 졸려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긴 했는데 똘비가 얘기한 거랑 해서 들어보니까 자기도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한다.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을 해서 그 앞쪽에 계단에 다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소리가 난다고 한 시간쯤을 저희가 생각을 해놨다가 아침에 저희가 일이 다 끝나고 정직원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끔 밤에 노크를 하고 가시는 분이 있다. 뭐 다른 알바들이 뭐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CCTV를 한번 볼 수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더니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장난을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CCTV를 한번 딱 보기 시작을 했는데 똑똑 소리가 났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분명히 와서 두드렸어야만 하는 소리인데 CCTV 상에서는 그냥 저희가 문을 열어보고 닫는 것밖에 찍힌 게 없어요. 똘비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른 동생이 열었다가 닫았다가 한 10분 있다가 또 다른 친구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나가서 아무도 없네라는 듯한 모션을 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것밖에 찍힌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상하긴 하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희가 알아낼 방법은 없으니까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아침부터는 할 게 없으니까 그 낮에 저희가 그냥 스키를 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직원 스키 리프트권 해가지고 어차피 잠도 안 오겠다 그냥 다 같이 스키나 타고 놀자 보드나 타고 그렇게 타러 놀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리프트 하시는 알바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막 잡담을 하는 게 들리는데 야 근데 누가 밤에 자꾸 노크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저희가 들은 거예요. 저쪽도 그런 건가? 해서 제가 한 분을 잡고 물어봤어요. 왜요? 그쪽도 누가 노크를 많이 해요? 그랬더니 혹시 그쪽도 그래요? 라는 거예요. 그 밤에 자기네들이 자고 있으면 그 자기네들은 알바생 숙소 건물이잖아요. 근데 문을 누가 똑똑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문을 열어보면 옆방이랑 둘이서 동시에 여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누가 똑똑하고 자꾸 도망을 가나라고 했는데 걔네도 CCTV를 보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게 몇 번이 나니까 걔네도 짜증이 난 거예요. 새벽에 계속 그런 일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긴 하다 하다가 그게 거의 한 달 지속이 됐을 거예요. 그때 되니까 똘비도 무시를 하고 잠을 자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기 시작을 하다가 다음번에는 똘비가 또 나지막히 그러는 거예요. 형 저쪽 숙소 쪽에 새벽 3시쯤 되면 여자 비명소리 같은 게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직원들 놀다가 소리 지를 수도 있지 뭐 새벽에도 술 먹고 막 돌아다니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아니고 항상 그 시간쯤 되면 계속 소리가 난대요. 젊은 여자가 비명 지르는 소리가 난대요. 항상 한 5분 간격으로 3-4번 나다가 끊긴다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자기가 들은 것만 4-5번인데 그게 계속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해는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을 때쯤에 지난 얘기에 잠깐 나왔던 신기 있다던 친구, 그 친구를 제가 정혁이라고 해볼게요. 정혁이라는 친구는 저랑 연락을 그렇게 많이 하던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친했는데 군대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몇 년 돼가지고 연락이 좀 뜸할 때였어요. 네. 제가 어디서 뭘 한다 이런 말도 없을 텐데 한 달쯤 전에 똘비가 그렇게 시달린다고 할 때쯤에 정혁이한테 뜬금없이 낮에 전화가 왔어요. 너 요새 대체 뭘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뭘 해? 알바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너한테 진짜 뭔 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나 여기 어디 스키장 여기서 야간에 알바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혁이가 느낌이 너무 안 좋다. 뭐야? 예. 거기 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혹시 거기 한번 가봐도 되냐? 라고 묻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당연히 되는데 내가 출근을 하고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럼 좀 전에 와라. 4-5시쯤에 오면 나는 일하기 전이고 스키장은 아직 영업 중이기도 하니까 그냥 너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알겠다라고 하더니 내일 바로 갈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정혁이가 5시쯤에 바로 왔을 거예요. 내가 들어오면서 또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거예요. 저번처럼. 그러면서 그 똘비라는 동생까지 만나게 됐어요. 똘비 동생을 딱 보더니 정혁이가 하는 말이 네가 제일 고생이 많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쟤는 보고 듣기밖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쟤는 맨날 무서워밖에 못해 이러는 거예요. 너 보이지? 라고 하니까 똘비가 어렸을 때부터 자긴 자주 봤다. 자주 듣고 자주 느낀다. 너 지금 저기 있는 여자애 하나한테 맨날 소리 듣고 시달리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걸 어떻게 아냐라고 반문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혁이라는 친구가 뒤쪽에 있는 저 건물은 뭐냐 라고 물어본 게 숙소 건물이었어요. 저희가 안 쓰는. 저기는 다른 알바들 숙소 건물이다. 왼쪽이 아마 남자동일 거고 오른쪽이 여자동일 거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정혁이가 저기 좀 가보자 라고 해서 또 저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거죠. 끌려가더니 똘비 친구를 또 앉혀놔요. 너 여기 앉아봐 라고 해서 똘비는 앉혀놓고 본인은 건물 뒤로 돌아가면서 너는 그냥 똘비 앞에 가만히 있어 라고 하고 숙소 뒤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똘비 눈 감고 있는 거 그냥 지켜보고만 있고 정혁이는 오지를 않아요. 한 30분 넘었을 거예요. 거의 1시간? 그쯤 돼가지고 또 그 한겨울에 한 1-2월 됐을 텐데 그 한겨울에 땀을 또 뻘뻘 흘리면서 뒤에서 다시 나와요. 그러면서 야 아마 소리 안 날걸? 똘비한테 야 눈 떠봐. 너 혹시 지금도 뭐 소리 들리고 애 따라올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신기하게 지금 아무 느낌도 나지 않는다. 저번에는 맨날 언제 녹화로 올지도 모르겠고 비명소리도 언제 지를지 모르겠고 그렇게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혁이가 예전에 정직원들 때문인지 알바들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숙소에서 폭행을 당한 그런 영가가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소 뒤쪽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그런 영가가 하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영가가 그 리프트 알바였을 것 같대요. 네. 그래서 그 리프트 부스에 밤만 되면 가서 사람이 있나 없나, 자기를 해친 사람이 있나 없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였고, 그리고 저희가 건물 안에서 유일하게 남자들만 있는 숙소를 썼으니까 양기를 찾아서 애가 우리가 있는 데를 온 거고, 똑똑거리고 문을 열면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자기를 해친 사람이 여기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였대요, 항상. 그렇게 계속 찾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혁이가 이 영가를 천도를 보낸 건 아니다.
그냥 잠깐 달래줬을 뿐이라서 다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다시 안 나온다고 내가 보증은 못하는데 이 영가가 스키장에 대한 한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키장에 대한 원한을 크게 품은 거죠. 아예 그냥 누구에 대한 그런 증오였다가 그 부지 전체에 대한 증오 같은 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혁이가 하는 말이 여기도 언제 문 닫을지 모르니까 그냥 너도 요번 알바까지만 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행히 저희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폐장 때까지 다시 나온 일은 없었어요. 똘비 친구도 그나마 다행히 기분 좋게 알바를 하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났을까요? 예. 스키장이 폐업을 했습니다. 웬만해서 폐업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네, 이것도 대기업 쪽에서 관련된 회사라 꽤 큰 회사로 알고 있고요. 예. 수도권에서 정말 가깝기 때문에 오호호. 시즌권을 끊고 타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곳이고 한 8, 9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거라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라 되게 오래된 곳이고 동네 사람들도 많이 가고 특히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네. 서울 분들이 정말 많이 왔던 곳이에요. 시즌권이 70% 이상 되던 곳이고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곳이 하루아침에 망했더라고요. 이야. 왜냐면 스키장도 매니아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겨울에 가거든요. 그럼요. 멀리로도 가잖아요, 일부러. 그렇죠. 아마 지금 이렇게만 얘기했어서 뭐 저희가 특정을 하진 않았지만 어딘지 아마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지 않을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 군데 말씀 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일 겁니다. 그렇지. 아예 돌비 리조트 뭐 이런 데겠죠, 그죠? 그럼요. 돌비 스키장 뭐 이런데.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님 너무너무 이야기 역시나 잘해주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또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을 완전히 열어두진 않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영님께서 찾아오셨고 정말 기묘한 환생 이야기 들려주셨던 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그 분께서 오신 거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역시나 너무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억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영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주제가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은 일단 한 단어로 하면 도깨비터입니다. 나올 게 나온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터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영님이에요.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할 거는요. 처음부터 짧게 등장을 했었던 정혁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2007, 8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저는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하고 전부 다 찢어져가지고 고등학교를 따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 만나게 된 똘비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놓고 자율은 아니었잖아요. 강제였다 보니까 도망가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도 도망가는 애들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 똘비라는 친구랑 저랑 같이 야자를 많이 도망을 갔고 게임을 둘 다 좋아하다 보니까 PC방도 많이 다니고 축구도 좋아하니까 축구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친해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같은 무리가 생기더라도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똘비였는데 1년 동안 똘비랑 같이 놀다가 2학년이 되면서 둘이 이제 반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둘이서는 따로 노는 사이는 유지하고 있었다가 똘비가 어느 날 자기 반에 전학 온 친구가 있다.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셋이 PC방이나 어떻게 놀러 갈래? 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주길래 그래 데려와라 해서 왔던 친구가 정혁이었어요. 정혁이는 경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나이까지 계속 살다가 부모님 일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게 된 케이스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전학생이더라도 친구가 그렇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랑 똘비 말고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얘가. 대체 왜 얘는 친구가 없을까 의아해하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이유를 금방 알게 된 게 정혁이가 도와달라는 말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항상.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짐을 들 게 있거나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혁아 이것 좀 도와줘 라고 하면 갑자기 탁 돌려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꺼져.
아니면 닥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한 1초 정도 이렇게 얼굴을 확인을 하는 듯이 하다가 엄청 당황해서 아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사투리를 쓰는 애였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얼버무려서 미안하다 아니다 이러면서 또 갑자기 그렇게 얘기가 바뀌니까 이중인격이 아니냐 아니면 애가 성격이 너무 이상하다 그런 거 하나 못 도와주냐 그게 화를 낼 거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친구들이 좀 멀리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근데 저랑 똘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본인의 개인적으로 예민한 게 있을 수 있지 얘가 도와달라는 거에 대해 예민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저런 부분에 예민한 친구인가 보다 하고 저희는 딱히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3명이서 친구가 되게 된 계기였어요. 그러다가 벌어졌던 게 처음에 짧게 말씀드렸던 제 양팔 양다리를 아기 연가들이 자꾸 흔들었다던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셋이 더 엄청 많이 친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그 계기로 인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계속 캐물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귀신이 있는 게 맞는 거냐 난 귀신한테 들렸던 거냐 정혜가 한숨을 팍 쉬어요. 그러더니 맞다 나 귀신 본다 너네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봤고 앞으로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귀신들이 항상 자기를 보면 얘기를 들어달라 나를 도와달라라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듣기가 싫어서 꺼져 닥쳐 이러면서 귀신들을 다 보내던 거였는데 친구들의 도와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귀신이 하는 건 줄 알고 헷가닥 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해서 닥쳐 꺼져 했는데 상황을 보면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 본인 고향 동네에서부터 그렇게 오해를 엄청 많이 사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게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사귀었던 친구가 저희 둘이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크게 캐묻지는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친구의 부탁이니까 알았어 라고 했기는 한데 저는 이 호기심이 너무 컸거든요. 옛날부터 너무 커가지고 그 전부터 저는 귀신을 너무 보고 싶었고 가위를 눌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 당시에 가위 눌리는 법 이런 거를 다 검색을 해가지고 실제로 다 해보고 그러던 학생이었는데 그래도 귀신을 보던가 가위를 눌린 적은 한 번도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항상 지나가면 정혁이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정혁아, 학교에도 귀신 있어? 저기도 귀신 있어? 아니면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좀 어둑어둑한 골목길인데 새까만 곳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리키면서 야 저기도 있어? 이러고 맨날 귀찮게 한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그러니까 정혁이 맨날 귀찮다는 듯이 하고 있다가 나 있다 저 앉아서 쳐다본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라. 이러면서 계속 귀찮다는 듯이 쳐낸 거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던 와중에 메인 에피소드가 있기 전에 짧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가 그냥 평일 점심시간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밥 먹고 운동장에 앉아있는데 정혁이가 갑자기 뭘 느꼈다는 듯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팍 드는 거 있잖아요. 고개를 팍 들더니 똘비를 보고 야, 니 지금 가봐야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디를 가? 라고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갑자기 막 울려요. 받아보니까 똘비 어머님이에요. 그러더니 전화를 받더니 야 나 진짜 가봐야겠다 잠깐 갈게 이러고서 친구가 간 거예요. 똘비가. 그 다음날에 알고 보니까 똘비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정혁이한테 어떻게 알고 가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똘비 뒤에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똘비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싹 사라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똘비는 할머니시구나 라고 알아채고 돌아가시는 길에 보고 가시는가 보구나 라고 딱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똘비가 듣고 집에 어머니랑 아버지랑 해서 가족분들한테 친구가 이런 걸 겪었다더라 너무 신기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예. 그리고 메인 에피소드가 여기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똘비네 외삼촌이 등장을 하시게 돼요. 똘비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나봐요. 근데 그 당시에 한 3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셨는데요. 저희보다 한 12살, 13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지금은 엄청 많잖아요. 카페들 중에 디저트, 빵, 베이커리 카페 이런 게 정말 많은데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2008년, 9년 그쯤에는 카페는 카페고 빵집은 빵집이었단 말이죠. 요거를 같이 하는 그런 거를 처음으로 매장 오픈을 준비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똘비네 외갓집이 불교 집안이시고 무속적으로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셔가지고 카페 오픈을 준비하시면서 당집들을 많이 다니셨다 그래요. 그런데 만나신 무당분들이 완벽하게 다 믿음이 가는 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맞게 하시는데 어떤 거는 기본적인 것도 틀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 말대로 내가 해도 될까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정혁이 이야기를 듣고 당집 대신에 이 정도로 잘 느끼는 친구면 뭔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정혁이를 만나볼 수 있겠니? 라고 똘비한테 물어보셨다고 해요. 네.
정혁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구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흔쾌히 오케이를 해서 저도 따라가서 토요일에 만나 뵙게 돼요. 그냥 번화가에 나가서 만나 뵙게 되는데 돌비랑은 다르게 되게 미남이신 삼촌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삼촌께서 정혁이한테 물어보시려고 한 게 매장 위치를 정하고 싶으셔서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후보가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정말 누가 봐도 유동인구가 정말 많고 예.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리고 매장 크기도 꽤 크고 대신에 뭐 당연히 임대료는 좀 비싸지만 그런 곳이 있었고 한 군데는 버스도 잘 안 다니는 곳이고요. 지하철은 꿈도 못 꾸고 되게 저 뒤쪽에 있는 찾아가지 않으면 모를 법한 위치에 있는 곳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크기도 작고 근데 여기는 임대료가 거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너무 싼 거예요.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창업 자금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모험을 할 것이냐와 내 예산에 맞춰서 조금 작은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혁이가 그러면 한 군데씩 일단 가서 보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큰 번화가에 있는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곳을 갔어요. 여기는 저희도 학교 끝나고 항상 놀러 가는 코스고요. 저희 동네에 있는 초중고 대학생 20, 30대들까지 다 노는 동네예요. 정말 커요. 그 중에서도 사거리 한복판에 있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딱 보는데 보자마자 정혁이가 삼촌 여기 전에 계시던 분들 1년 못 채웠을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맞다 여기 너무 자주 바뀌어서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다고 그만큼 장사가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만둔 게 아닌가 싶은데 정혁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라고 그게 보시면은 통유리로 된 데들이 있잖아요. 문 쪽은 벽도 다 통유리로 그런 곳이었는데 저기 유리창 다 빽빽하게 미신들이 들어차서 우리 구경하고 있다고 너무 들이쳐다 못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뭐 기괴한 자세로 다 구겨져서 막 꾸깃꾸깃 꽂혀있는 상태 있잖아요. 정혁이가 보기로 한 1000명 이상의 귀신이 저기 꾸깃꾸깃 진짜 다 구겨져서 사람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기가 왜 못 버티는지 아냐고 저 귀신들이 사람 양기 먹을 생각밖에 안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보시다 보면은 그런 신규 매장 같은 거 하다 보면 위쪽에 막 부적 뭐 십자가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시옷자? 팔자처럼 이렇게 붙여놓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정혁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4개 누가 붙여놓은지 모르겠는데 저거 때문에 못 나오는 거라고. 오히려 저거 못 나가게 막는 부적이다. 저게 집주인이 붙였든 전 사람이 붙였든 간에 좋으라고 붙인 부적이 아니라 저기에 귀신을 가둬놓고 저 안에서 있으라고 한 부적이기 때문에 와. 이건 떼더라도 답이 없을 것 같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면 삼촌 여기는 피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하셔서 일단은 또 뒤쪽에 있다는 그 작은 곳을 가게 돼요. 거기를 딱 갔는데 정혁이가 여기는 도깨비 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귀신도 있고 도깨비가 한 분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경호를 쓰더라고요. 도깨비가 한 분 계신다 여기는. 근데 아까처럼 그 귀신들처럼 나쁘게 있으시는 분은 아닌데 도깨비터라는 게 맞는 분들은 정말 잘 되고 정말 잘 맞고 하시면 좋지만 안 맞는 분들은 정말 뭐 하루 이틀도 못 버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혁이가 삼촌을 쓱 보더니 삼촌은 도깨비터에 맞으실 분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삼촌도 오래 계시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여기서 개업을 하시되 장사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되신다면 그대로 이전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큰 곳은 절대 가지 않는 걸 추천을 하고 두 번째 앱은 작은 곳을 무조건 추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혁이가 대신에 작게나마 그냥 진짜 물 떠놓고 기도만 해도 괜찮으니까 매일매일 도깨비님한테 빌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도깨비님은 도와주실 분이라고. 그리고 삼촌을 보고 웃고 계신다고. 그래서 삼촌이 성의를 다해 드리면 이분은 삼촌을 도와줄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은 안 그래도 좀 자본금도 그러셨고 하니까 얘기도 그렇고 해서 그 작은 곳으로 바로 계약을 하시고 카페 오픈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정혁이가 개업하기 전날에 작게 치성을 조금 드린다고 하죠. 작게 기도를 한번 드려보고 개업을 시작을 하시게 되고 초반에는 조금 장사가 안 되는가 했어요. 너무 외진데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고생들이 조금 몇 번 지나가다가 먹게 됐나 봐요. 입소문을 간 거예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잖아요. SNS도 없어요. 입소문만 타면 끝이거든요. 여중생, 여고생들 사이에서 살짝 입소문을 탄 거예요. 저 집이 그렇게 뭐 디저트가 맛집이더라.
그래서 홀도 거의 뭐 테이블 두세 개밖에 못 놓는 작은 매장인데도 학생들이 포장으로 사러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평일 점심시간에도 오고, 그 당시에 진짜 대학교가 있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근데 20대 초중반 여자분들까지 와서 사기 시작을 하고, 동네 데이트 맛집 뭐 이러면서 커플들까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안 될 정도로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데. 그래가지고 그 삼촌께서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는, 너무 바쁘니까 깜빡하고 그런 재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날에는 아무것도 없고 줄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뭐에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대낮에 평소랑 똑같이 전기를 쓰고 있는데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냉장고 하나가 갑자기 혼자 꺼져 있었다던가, 그래서 재료를 좀 버렸다던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날은 당연히 장사가 살짝 매출이 안 나오게 되고, 그럼 이 삼촌이 그때 다시 기억을 하시고, 아, 내가 오늘은 이분께 정성을 들이지 못했구나 하고 다시 재를 드려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2년을 하시게 돼요. 2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었을 거예요. 그 카페가 너무 유명해져서 타 지역에서까지 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정혁이가 한번 오랜만에 삼촌 가게에서 뭐 빵이라도 먹고 올까? 라는 얘기를 해서 한 20살 때 2년 정도 지나서 가게 돼요, 저희가. 네. 근데 너무 바쁘시니까 뭐 인사를 하고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옆에서 그냥 사먹고 구경하고 있다가 정혁이가 슬쩍 매장을 한번 슥 눈으로 둘러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표정이 엄청 진지해요. 그래서 제가 얘가 또 뭘 봤구나, 이거는 뭘 본 얼굴이다 라는 게 너무 확실해져서 똘비랑 삼촌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삼촌 영업 끝나실 때까지 저희 이따 가죠 라는 얘기를 하니까, 너희 일단 편한 대로 해 라고 하니까 정혁이도 기다렸다는 듯이 나 오늘 이따 갈 거였는데 잘 됐다 라고 해서 저희는 영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돼요. 영업이 딱 끝나고 나니 정혁이가 삼촌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 삼촌 요새 매출보다도 손님이 좀 줄어든 것 같지 않냐, 금액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혁이가 하는 말이 1년 안에 옮기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그 도깨비가 조금 불만족스럽다는 표정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게 싫다, 뭐 너는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얘가 이 정도로 내가 도와줘서 잘 됐는데 더 큰 곳으로 가면 내가 더 크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살짝 욕망도 가득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곳으로 부지랑도 좀 잘 알아보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삼촌은 정혁이 덕분에 2년 동안 정말 잘 되셨잖아요. 찰떡같이 믿으세요. 그래서 바로 서울로 이전 준비를 하시게 돼요. 그러던 중에 지금이야 성수동이라고 하면 다 카페 거리잖아요. 그 당시엔 성수동이 카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공장 부지들 철거한다고 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카페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에 외삼촌이 성수동을 알아보시고 그쪽 폐공장, 그쪽 부지를 알아보셔서 성수동에 큰 카페를 하나 내시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시면 성수동에 엄청나잖아요, 그 카페들. 예. 그 엄청난 것들 중에 한 군데가 되어서 아직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현재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정혁이는 그 덕분에 거기서 너는 평생 공짜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정혁이는 고사를 하고, 괜찮다. 저는 뭐 돈을 바라고 삼촌을 도와드린 게 아니고 제가 해드린 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직도 삼촌께서는 그렇게 도깨비터에서 덕을 보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게 도깨비터가 한 터에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상. 맞아요. 그러니까 벌고 나가서 더 잘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잘 되니까 안 나가려고 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욕심부리다가 도깨비가 그걸 보나 보다, 진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야. 야, 성수동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 공장만 있을 때 들어갔으면 비싸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렇죠. 그때 와. 초창기다 보니까 그 누구도 그쪽에 카페를 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시던 때라 가지고 와, 지금 초창기 카페 10개 안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평단가가 거의 3억 수준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될 사람은 매일 되나 봅니다. 들어가셔서 그렇습니다. 될 사람은 된다. 예, 그쵸. 이렇게 볼 수 이것도 있고. 연을 잘 만나서 야, 잘 되신 게 아닌가. 그렇죠. 아니 또 그런 생각을 그 합니다. 전에 쌓은 덕이 있으시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으시고. 다 그런 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 오늘 영님 이야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오실 수 있다면 꼭 와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확실히 도깨비터에 관련된 이야기도 뭔가 기묘하면서 재밌었지만 그 전에 귀신 이야기도 너무 무서웠고 영님 아주 앞으로도 많이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잡아둘게요. 아무튼 우리 기정님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